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일 것 같아요. 서로 나중에 커서 의지하고 이렇게 돌보면서 사는 모습도 참 정겹고 그렇습니다. 전 팀장은 외동이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럴 때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실은 뭐 친구랑 싸우거나 네. 그러면 이제 형 있는 친구들은 분리할 때 형을 또 불러와요. 이 애가 나 때렸죠? 그러면 때려달라고. 그런 친구들 정말 부러웠고. 근데 이제 성인이 되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돈 필요할 때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일 생겼을 때 탁탁 해결해주는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보는 그 형제들의 관계는 저는 어차피 변호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형제를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만 온다. 아유. 네, 상속재산 분쟁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남보다 더합니다.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더 치열합니다. 네. 그렇죠. 네. 형제자매는 다 아니까 더 무서운 거야. 네, 맞아요. 한번 틀어지면. 아우. 오늘 궁구법 사연은 역시 돈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생긴 형제 이야기입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웬일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태랑아. 아이, 엄마 왜 그래요? 복권 당첨이라도 됐어요? 당첨은 당첨이지. 저번에 주택 청약 넣은 거 당첨됐어. 신봤다. 아니 이제 집 봤다. 세상에! 야, 우리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 와, 엄마도 이제 삐까뻔쩍한 아파트에서 폼나게 살아보겠네. 아휴, 그런데 당첨이 돼도 걱정이다. 계약금이야 어떻게 마련해 보겠지만 잔금에 내 형편에 어떻게 감당하니? 에이, 엄마 걱정을 하들들들 말아요. 우리 신여사 큰아들 뒀다 뭐 하려고 그러시나? 이것저것 정리하면 나도 한 5억 정도는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로 잔금 치르지 뭐. 모자란 돈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태랑 씨 어머니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큰아들인 태랑 씨가 잔금 5억 원은 보탰고 어머니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아이고 아파트 살면 좋을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아이고 답답해서 못 살겠어. 나는 시골로 내려가서 좀 편히 살라니까. 너네가 이 집 들어와서 살면 어떠겠니? 엄마 정말이야? 아우, 안 그래도 우리 궁금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할까 했던 참인데. 어머니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도 돼요? 어머 세상에 집 봤다. 아, 이 사람이 참, 에이 진짜. 어차피 이 집 분양받을 때 5억이나 태랑이 돈이 들어갔는데 뭐 너희가 들어와 살아도 되고 말고. 엄마 아빠 우리 정말 여기 사는 거야? 아싸 나도 이제 새 아파트에 산다. 아싸. 결국 태랑 씨 부부는 어머니가 살던 집에 이사를 오게 되고 그 사이 아파트 값은 15억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따르릉 hey brother long time no see. 브라더? long time no see? 야, 너 외국 몇 년 살았다고 영어는 무슨? 에휴, 야 웬일이야? 아, 나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잖아. 일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형이 사는 그 집 방 한 칸만 좀 비워놔라. 한국 갈 때마다 내가 좀 쓰게. 뭐? 야, 나 혼자 쓰는 집도 아니고 궁금이랑 궁금 엄마도 있는데 야, 그건 좀 불편하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아니 그 집 형 집도 아니고 엄마 집이니까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이 집 분양받을 때 내가 5억이나 보탰어. 넌 한 번도 안 내놨잖아. 그런데 뭐? 권리? 에이, 뭐 형한테도 당연히 권리가 있지. 딱 5억 원만큼만. 야, 집값이 그동안 15억으로 올랐는데 뭐 딱 5억만큼만 권리가 있다고? 분양가 중 내 돈이 83% 나갔어. 83%. 지분으로 따져봐.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내 권리는 83%라고 엄마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웃기시네. 분양받을 당시 금액으로 그 계산해야지.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야? 야, 형한테 도둑놈 심보? 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야, 법대로 하자, 법대로. 아, 오늘 사연 잘 봤습니다. 아니 근데 신변은 뭐 엄마 역할에 아내 역할에 헷갈렸겠어요. 왔다 갔다. 예. 자, 아무튼 야, 요거는 진짜 애매하다. 네. 방 하나 내달라고 동생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어쨌든 형이 아파트 분양할 때 5억 5억 원 냈잖아. 내놨잖아요. 5억 큰 돈이야. 집값이 오른 것과 상관없이 동생은 5억만큼만 너한테 권리가 있다, 형한테. 근데 저는 이게 좀 동생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예. 아파트는 어머니랑 형 돈으로 산 거고 예.
도둑놈 신분은 이게 형이 아니라 저는 동생한테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번 사연은 네. 단지 방 한 칸을 또 내주냐 안 내주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네. 아파트에 대해서 형 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네. 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추후에 이런 얘기가 조금 외람되지만 상속 문제가 생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치열하게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상속에 대한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네. 불보듯 뻔해요. 이렇게 형제가 지금 틀어지기 시작하면. 자, 우선 태랑 씨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분명히 어머니가 분양받았고 어머니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생이 얘기하는 말처럼 주장이죠. 태랑 씨는 5억 원에 대한 권리만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어머니와 네. 그 태랑 씨 당초에 둘 사이에 어떠한 계약 관계인지 어떠한 뭐 마음으로 서로 간에 네. 5억을 주고 5억에 대한 어떤 대가인지를 얘기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가 않겠죠. 그렇지. 만약에 엄마한테 내가 5억을 꿔줬어요라고 했으면 5억만 갚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대여금인지를 아니면 살펴봐야 투자인지. 되는데, 네, 투자인지 단지 아니면 어머니한테 5억을 정말 드린 건지 이거 증여잖아. 그거. 징여죠. 징여면 전부 어머니 거가 되거든요. 애매하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생도 5억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겠다. 그러면은 대여금이라고 지금 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여금이라면 과연 어머니와 태랑 씨 사이에는 처형증을 작성했을까? 처형증이 작성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아까 내용상으로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5억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을까?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자를 안 냈다면은 이거는 대여는 아닌 거죠. 엄밀히 따지면.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도 그것도 있긴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태랑 씨 사이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자 직간이니까. 네, 5억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여 관계라고 주장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의 경우 아파트에 대한 태랑 씨의 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83% 인정됩니까? 근데 이게 83%가 인정이 된다라고 보려면은 당사자 간의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연에서 보면은 어머니와 태랑 씨는 네. 서로 일정 지분이 태랑 씨가 있다, 83% 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고 해요.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분양 대금 중 5억 원을 낸 것은 이것은 어머니 명의로서 내가 이 83% 지분을 소유하겠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명의신탁이라는 또 법리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복잡한 개념이 하나 나왔네, 지금. 우리가 이제 신탁은 네.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네. 예. 명의 신탁이 뭔지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어머니 명의인데 명의 신탁 개념이 따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요건 좀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의가 등기잖아요. 네. 그 등기는 A에게 해두고 등기상의 소유자는 소유자는 A인데 어머니인데. 네. 네. 그 실소유자가 뒤에 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내 소유의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등기상의 지분, 소유권이거든요.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 소유권과 형식적 등기상의 소유권이 불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명의신탁 자체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라고 되면은 이 형이 지분 83%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또 그에 대한 책임, 과징금도 있고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동생이 그럼 나 그거 소송 걸 거야. 이러면 문제가 되겠네. 네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동생이 여기 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좀 아니 나는 말씀해 지금 주신 아까 것처럼. 신변이 얘기하길래 야 이중으로 이렇게 명의를 둘 수 있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명의신탁이 네네네.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나중에 상속할 경우에 네. 이 경우 한번 예상을 해보죠. 동생도 상속 받을 수 있어요? 동생도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속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끝까지 명의 신탁으로서 형이 자신의 지분 83%를 지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신의 실질적인 소유자, 이거 입증이 된다면 이 부분, 형의 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그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형 지분에 대해서는 네네. 상속분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 네. 아파트를 살 때 네. 어머니 개인 단독 명의가 아니라 네. 거기에 공동 명의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공동 분양권자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공동 왜? 명의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이런 문제 막으려면은 공동 명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에이. 이 경우에 과징금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냐면 과징금 부과 시점에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까지
굉장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네. 30%까지 그리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부분까지 감수하신다면은 아이고. 영시탁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돈은 생길 줄 모르나 그리고 본인의 재산은 지킬 줄 모르나 네. 본인은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다. 자, 사실 이제 부모님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형제끼리 심하게 다툴 때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툼이 돈 때문이라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또한 효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좀 부끄럽긴 외동이니까. 한데 다른 효도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제가 있었다면 그 우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그러니까. 게 이제 효도였을 텐데 하필이면 이게 또 외동이어서 참 효도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형제 간에 우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게 효도라면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농담 삼아 한번 네. 얘기해 봅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한 주 동안 부모님께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효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네요. 우애 좋은 우리 법태랑 삼남매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좋은 법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고 싶습니다. 남매 아닌 남매처럼 외치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